자, 그만 봅시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현재 얘가 지금 글을 쓸 겁니다. 뭘 글을 쓸 거냐면요. 아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등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글을 처음, 중간, 끝 해가지고 이거 뭐야? 처음, 중간, 끝 해가지고 얘가 글을 쓸 건데 일단 첫 번째 아버지랑 등산하게 된 이유는요. 속담을 활용해서 좀 써볼 겁니다. 자, 그래서 산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불만이었던 나의 마음을 표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울며 겨자 먹기가 무슨 말이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겨자가 먹으면 어때요? 겨자 매우면 어떤데? 겨자 먹으면 맵죠, 매워.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매운 거 먹기 싫은데 누군가가 강제로 억지로 막 먹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라고 하면 뭐야?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산을 따라가기 싫은데 억지로 아빠 따라가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표현할 거야. 자, 다음 등산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자, 급하게 오르다가 호흡이 가빠져서 힘들었던 순간에 뭐라고 할 거냐면 숨에 턱이 닿다라고 할 건데 이 숨이라고 하는 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턱에 닿아요? 맞지? 자, 그래서 숨이 턱에 닿다 요거 어떤 표현인데요? 관용 표현이죠. 위에 울며 겨자 먹기는 속담입니다, 여러분들. 울며 겨자 먹기는 속담, 숨에 턱이 닿다는 관용 표현. 자, 이거 진짜 낯선 애들은 뭘 구분 못하냐면요. 관용 표현이랑 속담을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면 세상에 그러니까 관용 표현을 보면서 얘 원래부터 있었던 속담 아닌가? 또는 속담을 보면서 얘는 울며 겨자 먹는 게 실제로 겨자 먹는 게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게 여러분들 진짜 좀 잘 익숙하게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속담이랑 관용 표현 목록들 쫙 뽑아가지고요. 요거 비교를 좀 해보세요. 알겠지? 보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자, 다음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걸으면서 깨달은 점을 인상적으로 표현해야겠어. 자, 그래서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 또 속담이죠. 자, 그러니까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급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상에 올라서 느꼈던 상쾌함을 더욱 멋지게 표현하면 좋겠어 라고 해서 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요거는 누구였더라? 어떤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자, 요 명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였나? 자, 그래서 요거는 뭘 나타내는 거야? 정상에 올라서 느꼈던 상쾌함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로 연결해서 쓰고 싶대요. 자, 그래서 나만의 참신한 표현으로 느낀 점을 전달해봐야지 속담이나 명언 등을 병행해서 이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참신한 표현을 뭔가가 넣을 건가 봐. 자, 그래서 속담, 관용 표현, 속담, 명언 알아둡시다. 자, 다음 그래서 얘를 글을 한번 고쳐 써볼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글을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원래 초고야, 초고 처음 쓴 거. 자, 그래서 고쳐 쓰기를 하면서 뭘 할 거냐면요 여기에 관용 표현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막 넣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한 등산이라고 되어 있네. 일단은 제목부터 바꿔볼 겁니다. 제목 어떻게 바꿀 거야?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한 등산에서 지금 쉼표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져? 깨달은 점이 더 잘 드러나.
쉼표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 얘가. 자, 그 다음 독자의 관심도 훨씬 잘 끌지. 아버지와 함께한 등산보다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 라고 표현하는 게. 자, 지난 일요일 아침 아버지께서 내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아침을 먹고 같이 동네 뒷산에 가자고 하셨다. 나는 시험 공부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글쓴이의 상황이죠. 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버텼지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를 따라갔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억지로 갔다 이 말이다, 그쵸? 속담 인용된 거. 자, 다음 아버지께서 산을 오르다 보이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말을 거셨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걸어 올라갔대요. 빨리 등산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이런 모습에 언짢아 하시모를 지금 뭐로 바꿨어? 혀를 차시며로 바꿨네. 혀를 차다가 무슨 말이야? 이 혀를 차는 겁니다. 맞죠? 이게 진짜 바로 차는 거야?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어떤 표현? 관용 표현이겠다. 그렇죠? 자, 혀랑 차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차는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뜻이 만들어졌지. 자, 현재야 등산은 그렇게 경주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아버지께 이 정도는 쉬운 일이라고 의스대면서 앞서가는 것도, 자, 이 정도는 쉬운 일 뭐로 바꿨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뭡니까? 하연아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뜻 말고 그 표현 종류 중에서 속담에 해당하죠. 누워서 떡 먹기 속담. 자, 그래서 잠시 경사진길을 올라가다 보니 숨이 턱에다. 요거 아까 얘기했다 그쵸? 어떤 표현? 관용 표현. 자, 턱에다 걸음이 늘어졌다. 자, 올라갈수록 운동화가 천근만큼 무겁게 느껴졌대요. 자, 뒤따라오시던 아버지께 이제 더는 못 가겠다고 그만 내려가자고 때를 썼대요. 자,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힘든 거다. 쉬엄쉬엄 걸어보자 라고 하면서, 자, 아버지는 힘들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자고 하셨다. 더는 못 올라갈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숨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고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 눈앞에 있었대요. 아버지는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 뭐야, 이것도 속담이다, 그치? 라는 속담처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마을 풍경을 바라보니 시험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를 어떻게 지금 씻은 듯이 라고 되어 있네. 자, 이것도 관용 표현이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씻어요? 맞지? 자, 그래서 씻은 듯이 나았다 이런 표현도 전부 뭐야? 씻은 듯이 뭐 깨끗해졌다, 씻은 듯이 사라졌다, 씻은 듯이 나았다 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관용 표현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씻는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원한 바람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지금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을 실감했다. 자, 요거는 명언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했던 명언.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버지와 등산을 하면서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자,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깨달은 점이야. 그래서 이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제목을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라고 한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목이랑 연결이 되죠. 자, 독일의 정치인 비스마르크는 청년들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했대요. 일하라, 일하라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말이 바로 뭡니까?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가 일을 하다. 그렇죠? 청년들아 일해라, 일해라, 일해라.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지금 누가 했던 말인지 나와 있네. 맞지? 이거 뭐야? 명언.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꿨느냐?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충분히 쉬고 공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야? 참신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우리에게는 지금 쉼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는 내가 먼저 아버지께 뒷산에 오르자고 말씀드려야겠다라고 되어 있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지금 속담, 격언, 명언, 그 다음에 관용표현, 그 다음에 참신한 표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거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문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효과는 뭔데? 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이런 다채로운 표현들을 쓰는 이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더욱 인상 깊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요 더욱더 인상 깊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잠깐만 있어보세요. 컴퓨터를 뽑아놓은 게 있어서. 봅시다.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기세요. 자, 그리고 요거 뒤에 이거 저기 뭐냐 선택학습에 광고 모방하는 요거 있죠. 요것만 보고 나서 프린트 뽑아준 거 좀 같이 봅시다. 요게 뭐냐면 이제 광고의 표현 효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고의 표현 효과. 자, 그래서 광고에 쓰인 표현을 모방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참신하게 표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윗글이 맑아야 아랫글이 맑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댓글이죠, 댓글.
맞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댓글이 맑으면 아래에 있는 댓글도 맑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댓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 좋게 써야 된다. 그냥 좋은 말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댓글에 나쁜 말 쓰지 말자 라고 하는 걸 지금 무엇을 인용했습니까? 속담 인용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 참신한 표현으로 바꿔서 자 속담을 인용해서 그걸 참신한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윗글이 맑아 아랫글이 맑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댓글 사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바른 댓글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속담을 인용한다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복약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 약국 가가지고 약봉지 받으면 거기 내복약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본 적 없어? 이렇게 내복약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약국에 약봉지 받으면 헐 본 적 없어요? 나는 어릴 때 이거 보면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왜 내복이라고 하냐고. 헐 한 번도 본 적 없어. 진짜 본 적 없어? 본 적 없어? 본 적 없어요? 없어? 헐 진짜? 내복약 이렇게 적혀있죠. 내복약. 자 근데 여기 내복약 할 때 이 내복이 진짜 이 내복이겠어? 아니잖아. 맞지?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에너지 위기 내복약으로 처방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요거는 지금 뭐야 우리 그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에너지 문제 있죠. 자 겨울 되면은 이제 난방 많이 틀고 이러니까 이제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겨울에 난방 너무 많이 틀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내복 입어서 이 에너지 문제 좀 줄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내복 입고 다니자 집에서 평소에. 자 그래서 요거는 난방 에너지 위기와 관련되어 있죠. 자 내복이 원래 내복약 있죠. 약국 그러니까 약국에서 받는 내복약.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내자가 안 내자야. 내가 약을 먹어서 속으로 약을 이제 효과를 본다 이 말이야. 내복약. 그러면 먹어서 효과 안 보는 것도 있어요. 있지. 바르는 거 있잖아. 걔는 내복약 아니에요. 알겠지? 먹어서 이제 약효를 받는 거. 이런 애들을 우리는 내복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의미인데 얘를 어떻게 내복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요 내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음, 이, 의, 어라고 합니다. 자, 동음, 이, 의어가 뭔데? 동음은 소리가 같다. 이의는 뜻이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음, 이, 의어 하면요. 음은 소리예요. 소리가 같다. 이의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단어 해서 동음, 이, 의어.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 그 다음에 건너는 다리, 뭐 이런 것들. 동음, 이, 의어죠. 자, 그래서 동음, 이, 의어를 활용해서 뭘 만들었어? 참신한 표현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위에는 이 윗글이 맑다, 아랫글이 맑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변형해서? 속담을 변형해서 참신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내복약은요 동음, 이의어를 활용해서 참신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당연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뭐 쓰면 되겠어? 자,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어떤 의도인지. 자, 기존의 속담을 변형해서 인터넷 댓글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이제 인상적으로 전달한다. 자, 다음 나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창의적 발상으로 내복을 입어서 겨울철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나눠줬던 요 관용 표현 봅시다. 시간 좀 남아가지고 관용 표현이랑 속담들 쭉 보면서 여러분들 어휘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볼까요? 솔비야? 표정이 뭐죠? 썩었는데? 자 그래서 나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발을 빳빳하게 뻗는 거야? 그러고 자는 거야? 혹시 그럼 편합니까? 발 뻗고 잘 수 있다가 뭔 말이야? 발 뻗다. 마음 편히 잘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발을 뻗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다 이 말이죠. 마음이 편해지다. 자 그래서 우리 관용 표현 중에서 주로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뭘 많이 다루냐면요, 우리 신체랑 관련되어 있는 이 관용 표현 있죠. 이런 것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발을 뻗다. 발이 넓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발이 넓다. 민경아 무슨 뜻이에요? 발이 넓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만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어디서? 뭐야 이거 어떻게 찾았어? 나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자 발이 넓다라고 하면 뭐야? 우리 흔히 발이 넓다라는 말도 쓰고 관용어로 뭐도 쓰는데 마당발이라는 말도 쓰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마당발? 마당발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발이 마당만큼 넓다 이 말이야. 발이 넓다. 발이 넓다라고 하는 게 뭔데? 아는 사람 많은 거, 친구 많은 거, 친구 막 몇백 명 되는 거,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발이 넓다, 마당발이라고 하죠. 한 몇 년 전에 쌤 친구 그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친구 중에 정말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 중학교 3학년 동창 고등학교 3학년 동창이라서 중학교 반창일 때도 보고 고등학교 동창할 때도 보는 학생이 아니지 친구인데,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걔는 정말 초 인싸거든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얘를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도 이제 대학을 중간에 한번 다른 학교로 옮겼는데 그 전 학교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 학교에서도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좀 사람 만나는 일이나 이런 걸 하고 결혼식을 했거든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사람 많은 결혼식 처음 봤습니다. 와. 자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뒤풀이를 하는데요, 이게 술집을요, 그러니까 건물 한 층을 다 빌리는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 빼고 우리 나이대, 그러니까 친구 나이대, 우리 또래쯤 되는 형, 동생, 누나 뭐 해가지고 막 해서 그 사람들로만 건물 한 층을 다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집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이제 애프터 파티 같은 거를 하던데, 야 저걸 보면서 나는 참 기빨린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기빨린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걔는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다 만나가지고 막 이 사람들과 다 같이 있는 게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발이 넓다. 걔는 그 정도는 이제 마당발이라고 부를 순 없지. 발이 거의 운동장쯤 되는 거지. 그렇죠? 혹시 그 정도의 인싸 있습니까? 혹시 우리 반에? 다 아싸요? 이거 아싸요? 거짓말 없네. 아싸요? 다들 자발적 아싸밖에 없어? 인싸 없습니까? 하기야, 인싸 있었으면 내가 똑같은 질문 이렇게 여러 번 하지도 않았겠지. 뭐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맞지, 중아?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너네들을 두고 가려니까 내가 발이 떨어지질 않아. 진짜 안 떨어집니까? 아니요, 잘만 떨어져요. 맞지?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선뜻 떠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이 뜸하다. 야, 왜 이렇게 발이 뜸하냐? 라고 하면 뭐야? 한동안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맞죠? 왜 발이 뜸하다? 발이 묶이다는 거야.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 발만 묶인 거 아니잖아.
딴 데는 다 못 움직이는 거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발이 묶이다라고 하잖아. 그렇죠? 발이 묶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요런 것들 있죠. 요거 여러분들 뭐야 안 적혀? 요거요 여러분들 관용 표현인 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머리가 돌아가다도 따지고 보면 관용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실제로 돌아가면 큰일 나요. 맞죠? 자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야 너 머리 잘 돌아가네 라고 하는 거 관용 표현입니다. 머리가 크다. 선생님 이거 진짜 머리 큰 사람한테 머리가 크다고 하면 그거 관용 표현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건 진짜 머리가 큰 거고 머리 크기가 큰 거고 그게 아니라 야 머리 좀 컸다고 이제 말 좀 안 듣네 라고 할 때 머리가 크다가 뭐야 이제 나이를 좀 먹었다 성장했다 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럴 때 이제 머리가 크다 라는 말도 쓰죠. 선생님 이거 머리가 크다는 아닙니다. 알겠죠? 머리가 크다가 이 머리 크기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머리가 굵다도 비슷합니다. 알겠죠? 머리 굵기가 굵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너 모자 몇 호 써?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그게 아니라 좀 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머리를 깎다 이것도 선생님 이것도 진짜 머리를 깎으면 깎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얘도 관용적으로 쓸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스님이 되다 또는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머리를 만들다 머리를 싸매다 머리를 쓰다 이게 뭐야 좀 머리 좀 써봐. 머리를 쓰는 것도요 여러분들 다 관용구구에 해당합니다. 머리를 쓰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지. 맞죠? 머리를 어떻게 씁니까? 자, 머리를 쥐어짜도 큰일 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야, 깨가 쏟아지네? 이런 것들 다 관용 표현입니다. 맞죠?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는 거. 그렇죠? 자, 미역국을 먹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더라. 너무 많더라. 미역국을 먹다가 뭔 말입니까? 이번 수능 망한 겁니다. 맞죠? 재수해야 돼. 미역국을 먹으면. 왜?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자, 미역국을 먹다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걸 뜻합니다. 이게 근데 왜 미역국을 먹다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왠지 알아요? 미역국의 미역이 미끌미끌미끌 하잖아. 시험에서 미끄러졌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미역국을 먹다 이러면은 이제 시험에 떨어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뭐냐 그 왜 수능 뭐 100일인가 뭐 며칠 앞두고 막 여시랑 막 포크랑 뭐 이런 거 막 선물하잖아. 맞지? 근데 거기에 미역국 선물하면 큰일 납니다. 알죠? 미역국 선물하면 큰일 나요. 자 다음 손이 크다 라고 하면은 진짜 손이 큰 게 아니고 씀씀이가 크다 이 말이다. 그쵸? 입이 무겁다는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 자 그 다음 찬물을 기얹다 이런 것도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확 흐려지는 거, 분위기 흐려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찬물을 기얹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손에 걸리다. 손에 걸리다가 무슨 말이야? 어디든지 근처에 있다 어디든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흔하다 야 이게 손에 걸리는데 뭐 이런 건데 약간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손에 걸리다 라고 하면 너무 흔하다. 자 그 다음에 얼굴이 뜨겁다. 와 난 너네들 보려니까 얼굴이 너무 뜨거워. 이게 무슨 말이야? 얼굴의 온도가 뜨거운 게 아닙니다. 맞죠? 부끄러운 걸 보고 이제 얼굴이 뜨겁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얼굴이 피다도 얼굴이 이렇게 쫙 펴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인상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이 피다 라고 얘기하고 시치미를 떼다도요 여러분들 그 관용 표현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치미가 뭘까요? 이거 아는 사람 선생님 시치미가 뭘까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이거 오늘 애들 있는 막 책이나 만화책 보면 막 있는데 시치미가 뭡니까? 시치미가 뭘까요? 민경 뭐예요? 근데 모르겠어? 시치미? 이게 그 고려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쓰였던 건데 몽골에서 넘어왔어요.
시치미가 뭐냐면요. 몽골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매 독수리 있잖아. 그거 키웠던 거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탁 앉히잖아. 맞지? 자, 그리고 가가지고 먹이고 물 모으게 하고. 맞죠? 자, 그래서 이 독수리, 그러니까 매마다, 솔개마다 뭐가 있었냐면요. 발에 이름표 같은 게 달려 있었거든요. 얘를 시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치미를 뚝 뗀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남의 새를 가지고 내가 들고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우기는 거야. 이거를 시치미를 떼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치미를 떼다는 실제로 우리가 시치미를 떼진 않잖아. 여러분들 발에 이름표 있는 거 아니죠? 맞지? 자, 그래서 이름표를 떼는 게 아니고 시치미를 떼다라고 하는 건 모른 체 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또는 이제 아니라 그 우기는 거 이럴 때 이제 시치미를 떼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입을 모으다. 입을 모으다. 무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전부 나보고 숙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맞지? 입을 모아 뭐야? 서로 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의견을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야, 요즘 공부 안 하는 거 보니까 허파에 바람 들었네 라고 하는 게 뭐야? 허파에 바람 들었다. 가슴에 구멍 난 거야. 병원 가야지. 허파에 바람 들다. 실없이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시잘데기 없는 행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뭐 이거 완전 허파에 바람 들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귀가 얇다 이런 거 쉽죠. 오리발 내밀다 이런 거 뭐야? 시침이 되는 거. 자, 다음 속담입니다. 솔비야,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가 무슨 말이야? 평소에는 흔해 빠졌어. 맞지? 근데 막상 필요할 때 되니까 뭐 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야씨, 개똥도 약에 쓰려니까 없네. 안 보이네. 맞죠? 맨날 리모컨 눈에 보여가지고 자꾸 옆으로 치워놨더니 리모컨 찾으러 가니까 리모컨이 안 보여. 맞죠? 자, 그래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자, 그 다음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저는 모른다가 무슨 말입니까? 가랑비는 되게 살랑살랑 내리는 비야. 맞죠? 자, 그래서 비 얼마 안 내리네. 갔는데 집에 왔더니 옷 다 젖어 있어. 뭐야? 살랑살랑 오는 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계속 점점 쌓이고 누적되는 거. 그런 것들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게 계속 거듭 반복되면 나중에 큰 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나오는 그 속담이랑 관용 어구가 하윤아 대부분 다 아는 거야? 아니면 좀 생소해? 생소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좀 한번 봐야겠네. 가재는 개편이다 뭐야? 지들끼리 끼리끼리 편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개구리 올챙이자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옛날 생각 못하고 막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하죠. 다음, 개천에서 용난다가 무슨 말입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이 굉장히 허름하고 약간 시골 동네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서울대 가는 사람 나온 거야. 그런 사람들 보고 야 개천에서 용난다 막 이러잖아. 이 개천이 뭔데? 이 되게 안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그 사이에서도 이제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래 싸움에 새우젓 터진다는 알죠? 그 이제 누가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괜히 끼어 있다가 나까지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거. 야, 이거 완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야. 이게 뭘까요? 되게 어려운 걸 말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자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정말 어려워. 자, 그 다음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하면 뭐야?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면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결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야, 공든탑이 무너지겠냐? 아니야, 안 무너져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이게 뭡니까? 장을 담그면 여러분들 구더기가 필수적으로 생기는 거 알고 있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장 안에 구더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항아리 주변으로 이제 구더기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어찌됐건 얘가 발효 음식이잖아. 발효된 음식. 그래서 야, 이 구더기 생기는 거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그겠어? 아니지. 그래도 장 담그지. 그러니까 이 구더기는 사실은 뭐 별거 아니야. 이 별거 아닌 게 무서워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걸 못할까? 아니야. 그 조그만 거 무서워서 안 하지 않고 마땅히 무조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은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고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말이 뭐야? 서말. 숫자 3을 말하는 거야. 숫자 3. 자, 그래서 구슬이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세는 단위를 뜻하죠. 요 한 바구니, 두 바구니, 세 바구니. 그러니까 구슬이 바구니가 3개가 있는 거야. 그게 가만히 냅두면 보배야? 아니라는 거야. 얘를 꿰어가지고 목걸이나 반지로 만들어야 보배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실제로 써야 귀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이제 활용을 해야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 나무를 보지 말고 저기 뭐냐,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니 뭐야? 야, 숲을 봐. 숲을. 이게 뭐야? 크게 보는 걸 숲을 보는 거. 이제 세세하게 보는 거 나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음 낙숫물로 대도를 뚫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낙숫물이라고 하는 건 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따만한 돌이 나중에 어떻게 돼? 깨질 거 아니야. 수억 년 동안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조그만한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쌓여서 이 돌이 깨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 아주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하고 하다 보면은 뭐 이뤄낼 수 있다. 크게 이뤄낼 수 있다.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란으로 바위치기. 쉽게 해낼 수 없는 거. 계란으로 바위치면 계란 깨지잖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니까 당장에 자기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든지 모두의 안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생각해가지고 지금 당장 좋은 거 해, 싫은 거 안 해, 이런 것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개랑 닭은 서로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막 사이가 안 좋아. 개가 막 닭을 쫓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닭이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타타타타타 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간 거야. 지붕 위에 앉았어.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저 지붕 위에 있는 닭을 쳐다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닭 쫓던 개 이제 저기 뭐냐 지붕 쳐다본다라고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맞지? 허망해. 그럴 때 애쓰던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잡았어야 되는데 잡기 전에 흐드드드드 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도망가 버린 거야. 닭이. 그래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뜨문뜨문 걸어도 한숨 걸음. 이거는 그러니까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게가 어떠하다, 아주 묵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속도는 좀 느리다 하더라도 하는 일은 굉장히 굳건하게 해낸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뜨문뜨문 걸어도 황소 걸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뭐야 이거? 자기가 급한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먼저 하게 돼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끼리끼리 A가 가면 B도 따라가고 이제 계속 끼리끼리 다니는 거.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나쁜 일도 계속 사소한 거라도 나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 발 없는 말이 천리한다. 이게 뭡니까? 입 조심해라 이 말이죠. 말은 발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뭐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거야. 맞죠? 얘는 발이 없잖아. 근데 이 소문이 한 번만 얘기해도 벌써 저기 천리밖에까지 소문 다 나 있어.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 없는 말이 천리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백지장을 들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실은 나 못하겠어 한국말 약간 이런 거야. 맞지? 근데 백지장도 나만 드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백지장을 맡으면서 뭔가 그래도 힘을 합쳐서 뭔가 해낼 수 있다,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백지장을 또 맡으면 낫다라고 하는 건 여러 맞들면이 나도 들고 쟤도 들고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서로 다 백지장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다리가 찢어진다. 그러니까 뱁새는 다리가 조그맣거든. 콩콩콩콩콩 뛰어간단 말이야. 황새는요 학처럼 생겼어. 다리가 엄청 길어. 그래가지고 저러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걸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뱁새가 황새 걸어가는 게 예뻐가지고 뱁새가 황새 걸어가는 것처럼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돼? 다리 찢어진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자, 그 다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다 뭐야? 실제로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땅이 젖었다가 이제 땅이 또 굳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이가 틀어졌다가 다시 화해를 하게 되면은 뭐야? 그때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실은 뒤에 더 강해진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야? 뭐 아는 놈도 없는 놈이 시끄럽긴 제일 시끄러워. 이제 수레가 텅텅 비어 있는데 빈수레가 요란하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요 빈 깡통에다가 뭐 하나 넣으면 땡그랑 계속 소리 나잖아. 맞지? 그래서 이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시끄러고 있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 가지고 요거가 관련되어 있는 속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게 뭐야? 사공은 뱃사공을 말하는 거야. 이게 뱃사공이 막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산으로 가. 이게 무슨 말이야? 배가 산으로 간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잖아. 맞죠? 사공이 많으면 사공이 뭐야? 이 배 운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싶어하고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싶어하고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싶어하고 다 각자 가고 싶은 데가 달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억지로 가다 보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배가 저 산 위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와가지고 누구는 이래라 그러고 누구는 저래라 그러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참견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면 일이 똑바로 굴러가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3살 버릇 8가지 간다. 알죠? 소일고 약한 고친다. 아마 알 거고요. 봅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봤더니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대체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넷플릭스에 엄청나게 재밌는 드라마가 떴대. 막 미쳤대. 막 사람. 광고를 막 미친 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기대하고 있어. 막상 봤는데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없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음 쇳불도 단김에 빼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뭘 하려면은 단김에라고 하는 게 한 번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어떤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행동으로 바로 옮겨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쇳불도 단김에 빼라 했다. 그 다음에 수박꽃 핥기는 뭡니까? 속 내용, 속사정도 모르면서 또는 속 내용, 깊은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이제 그 껍데기만 알고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쭉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박꽃 핥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미땡 굴뚝에 연기 날까가 무슨 말입니까? 봐봐. 연기 날까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안 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굴뚝에 연기가 나려면 뭐 해야 돼? 불을 떼야지. 맞죠? 불을 떼야 여기 위에 굴뚝에서 연기가 날 거 아니야. 야, 근데 그럼 불도 안 뗐는데 굴뚝에서 설마 연기 날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결과를 보고 나서 야, 이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있지. 원인이 없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어?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겠지. 설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합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을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막 내 입장에서 억울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나한테 욕했어. 근데 내 말 안 믿어 막 상대방이. 그래서 에이 아니 땡 그쪽에 여기 나겠어? 라고 하는 건 뭐야? 너도 뭔가 했으니까 제가 욕했겠지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아니 땡 그쪽에 연기 날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요거 뭡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뭐냐 내년에 3학년 1학기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배우는 본문에 나오는 속담입니다.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숭늉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농사 지어야 돼. 쌀이 나와요. 이 쌀만 있으면 숭늉이 지어져? 아니지. 우물 가가지고 뭐 와야 돼? 물을 길어 와야 돼.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물이랑 쌀 넣고 펄펄 끓여서 밥이 되고 이 밥을 퍼내고 그 남아있는 누룽지에 또 물을 부어가지고 팔팔 끓이면 걔가 숭늉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생각하면은 우물에서 숭늉 만들 때까지 못해도 6시간은 걸릴 거야. 맞지? 이게 뭐야 지금? 일의 순서도 모르면서 성급하게 막 달려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물을 가서 숭늉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숭늉은 집에 가서 끓여도 한참 있다 나오는데 우물 가서 벌써 숭늉 달라고 하면 어떡해? 맞죠? 순서에 안 맞지. 그러니까 아주 성미급하게 순서에 안 맞게 행동하는 걸 보고 우리가 우물에 가서 숨을 찾고 잘 되지.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라고 얘기하죠. 울며 겨자먹기 아까 얘기했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까 얘기했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 뭘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하윤아! 이러니까 자꾸 큰 소리를 내지.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라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면 자라랑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 보고도 내가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엄청 날 놀라게 한 게 있으면은 그거랑 비슷한 일만 생겨도 또는 비슷한 것만 봐도 그때처럼 막 놀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에 한번 크게 놀라고 나면은 이제 그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종로랑 한강이랑 이 지역이 다르단 말이야. 뺨은 종로에서 맞고 눈물은 한강 가서 흘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엉뚱한 데다가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냐?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안 지나칠 거야. 왜? 참새는 곡식 먹는 거 좋아하잖아. 방앗간에는 항상 곡식이 있죠. 그러니까 참새 입장에서 맨날 방앗간에 들릴 거야. 방앗간 근처에 있으려고 할 거야. 그러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딘가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꼭 들렀다 가지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첫 술에 배부르랴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첫 술에 배부르랴 라고 하는 건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맞죠? 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뭔데? 이제 술 처음 마셨는데 어떻게 배불러?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첫 술에 배불러? 한 번에 다 만족할 수는 없어. 천천히 한 잔 두 잔 마셔야지 배가 부르지. 맞죠? 자, 다음 초록은 동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록 이게 색깔이 초색과 녹색이야. 알겠죠? 풀색과 녹색은 서로 같은 색이다. 이 말이 뭐야? 지금 끼리끼리다. 얘는 초색, 쟤는 녹색, 끼리끼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초록은 동색이네 아주 그냥.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
자, 그 콩콩 팥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콩을 심었으니 당연히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니 팥이 나는 거잖아. 그게 또 원인 결과죠. 원인 결과. 콩을 심는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콩이 나는 결과가 있을 거고 팥을 심는 원인이 있으면 팥이 나는 결과가 있다. 이 말이겠죠. 자, 다음 콩밭 가서 두부 찾는다라고 하는 게 뭐랑 비슷합니까?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랑 비슷한 의미죠. 뭐야? 아주 성급한 거야. 콩에서 두부 만들려면 한참 걸립니다. 맞죠? 콩이 자라서 이 콩을 갈고 얘를 두부로 응고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두부잖아. 맞죠? 자, 다음 티끌모아 태산 조금씩 모이면 나중에 커진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혈연관계, 이 친척관계, 혈육관계로 있으면은 이런 혈육관계의 정은 일반적인 정보다 훨씬 더 깊다 이 말입니다.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뭘까요? 하룻강아지 이제 막 태어난 강아지야. 그러니까 얘는 저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르고 태어나니까 빽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것에 경험 없는 사람이 함부로 하는 행동을 보고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르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라고 하는 거는 뭐야? 듣고 흘리는 거. 그러니까 별로 열심히 안 듣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나타난 거야. 맞지?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라고 하는데 이 말 말고 우리가 또 관용 표현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 저 사람도 양반은 못 되겠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침 이 사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등장한 거야. 그러면서 얘는 양반은 못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양반은 못 되겠다. 자, 호랑이에게 물려만 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 어떤 말입니까?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해결해낼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관용 표현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많이 좀 익혀놓으세요. 알겠지? 그냥 요거 아까 요거. 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억양이 말로 받는 게 아니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거든. 아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돼 있잖아. 그치? 말이 이게 한 바구니 정도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자, 이 되는요 말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야. 이 작은 바구니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조그만큼 줬는데 그것보다 더 큰 만큼 받는 거야. 근데 이건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말을 한 3마디 정도 했더니 갑자기 한 10마디 정도 안 좋은 말이 막 나한테 다다다다다 날라오는 거야. 이걸 보고 되지. 내가 되로 주고 말로 받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몇 분이야? 56분?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요거 2단원요 여러분들 1단원 다 푼 학생들 있죠? 1단원 다 푼 학생들은 2단원 전부 다 풀어오세요. 그리고 2단원 아직 1단원 아직 다 안 푼 학생은 이번 주까지 해서 1단원 마무리 좀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